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솔루션 같은 거를 많이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봤던 솔루션을 보면서 저기서 나온 솔루션들이 실은 이런 요식업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런 나온 것들을 좀 메모를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뚝섬에 있는 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을 컨설팅을 쭉 해주시는데 크게 4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는 이제 장어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근데 그 장어집 사장은 그 장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장어를 안 팔고 뭐 고등어를 팔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돈가스를 파는데 이번엔 뭐 치킨 스테이크를 팔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메모를 한 게 뭐냐면 솔루션의 방향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시한 것 혹은 그 해결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들, 거기서 제시를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일반화된 메시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몸을 써라. 몸을 많이 써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은 저도 그걸 보면서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모르고 좌절해 있고 앞에 내가 뭘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단순 반복인 몸을 땀을 흘려서 가장 기본적인 거를 반복해서 해보는 것, 그것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저게 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돈가스 고기를 100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100장이 이제 저는 몰랐었는데 그 토르망치 같은 걸로 엄청 쳐야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만드는 거를 100장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좌절해 있을 때는 확실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복해서,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죠. 가장 단순한 생각, 내가 막 고민하고 쓰고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되게 쓸데없어 보였던 단순한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생각을 지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얘기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동네를 뛰는 것도 내가 가진 고민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산책을 하는 것도, 산책을 하건 뛰건 뭐 그런 단순한 작업을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게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면 더 좋겠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솔루션이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샐러드 가게가 나와요. 샐러드 가게를 하시는 분한테 줬던 솔루션은 이제 14명의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가를 완전 날 것으로 받아보게 하는 거였어요. 오피스 LPW님이 전 요즘 자전거를 엄청 타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김미지말이 그렇죠라고 공감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좌절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혼자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내가 무언가 방향을 못 찾을 때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고, 혹은 나랑 친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그것에 상처를 받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고지고대로 그냥 다 수용해보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죠. 전체적으로 많은 것을.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위치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칫 실수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 혹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내가 스스로 합리화된 결정을 내리는 것.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는데 그것은 이제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것. 이런 식의 실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날카로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수용하는 것. 이제 그런 작업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위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몸을 움직여서 머리를 맑게 하고 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처받지 않고, 물론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여기 댓글 보면서 매일 밤 울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일반화된 메시지로는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해 보는 것.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 바닥부터 다시 하는 게 있었어요. 그쵸. 들어주는 사람이 더 아름답죠. 그 돈가스집, 샐러드집, 그리고 족발집. 이 족발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게 참 어려웠었는데, 카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서비스직에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영업도 해봤고 아니면 뭐 기술 영업도 해봤고 그런 마케팅도 그쪽에 있어서 같이 해본 적도 있었고 이러는데, 이게 서비스직에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서비스직에서 어떤 사람들을 접하는 것, 이거는 훨씬 더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족발집을 차린 남성분이 있고 그분의 어머니가 같이 족발집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남성분이 장교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장교 출신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병들에 비해서 그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배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많이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병 출신들은 장교 출신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도 장교 출신이어서 제가 맨날 이렇게 놀리긴 하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전단지를 돌려야 되는, 혹은 전단지 이전에 사람들한테 호객을 해야 되는, 그래서 고객이 와야 내가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 만들었으니까, 나의 제품이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줄 거야.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고객 접점에 있는 게, 물론 바닥은 아니지만 가장 힘든 일이고 기본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죠. 그것에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에서 몰두해서 사람들한테 해보면, 실제로 이제 그것을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어봐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거기서 이제 그 두 아들하고, 장교 출신의 아들과 어머니도 원래 요식업계에 있던 분이 아닌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 족발을 먹으러 오라고, 이제 하소연이라고 할까요? 홍보라고 할까요? 뭐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같은 걸 수 있겠지만 표현은 굉장히 다르네요. 그걸 이제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님이 오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전단지를 100장을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무언가 일을 배워간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일, 혹은 먼저 해야 될 일,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도 될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충분히 경험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것도 쉬워지는 거죠. 전단지를 길에서 막 돌려보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음식을 설명하든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인사를 하든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우린 다 잘났어요. 혹은 우린 다 못났죠. 우리의 자부심은 우리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반대로 우리를 또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서는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 정도 급에서 저런 건 안 해,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더라도 좀처럼 손에 잡기가 약간 민망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집에서 걸레질을 안 한대요. 혼자 살 때도 그랬어요, 얘는. 왠지 걸레질을 하면 자기가 무언가를 잃는 것 같은 느낌이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사람 봤을 때는.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게 있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혹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가장 내려놓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쉬워지는 거죠. 저도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직지 환수 운동할 때 길에서 이제 직지에 대한 서명을 받고 다녔었는데, 그 리차드 페닝턴이라고 미국인이랑, 처음에는 진짜 힘들어요. 리차드 페닝턴이 저한테 선물을 해준 게 있는데 마이크를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마이크가 이런 마이크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차는 옆으로, 얼굴 옆으로 차는 마이크이고, 여기서 말을 하면 허리춤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일장수 아저씨들이 많이 차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걸 선물을 해줬었죠. 충전을 해가지고 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도 잘하고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그런 걸 저한테 시켰어요. 처음엔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좀 수월해지더라고요. 여기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뭐 이세진님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군 장교 출신인데 전역 후 서비스직 시작할 때 표정 관리 잘못하고 좌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팀이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장어 팀이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수산시장을 돌면서 생선을 공부하게 시켰어요. 우리가 무언가 벽에 막혔을 때 이 네 가지 조언이 상당히 저는 유용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무언가 벽에 막혀서 앞날을 알 수 없을 때, 좌절했을 때, 아니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일단 몸을 쓰는 것, 단순한 작업이어도 몸을 움직여서 나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 정리한다기보다는 비우는 거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그래서 부딪혀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해보는 것. 그래서 나의 정말로 객관적인 위치, 나이가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놓치겠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나한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나의 위치를 찾는 것. 그리고 위치를 알고 생각을 이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마음을 좀 평탄하게 유지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닥의 일부터 시작해서 나를 내려놓고 바닥의 일부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지식을 충분히 쌓는 것. 지식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 나를 일단 마음을 비우고 내 위치를 알았고, 그래서 가장 바닥의 거를 하면서 내가 거기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 이 네 가지의 솔루션을 보면서 이 네 가지가 각각의 내장에게 준 솔루션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언가 막힘을 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솔루션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무언가 상담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줄 때 이런 네 가지를 조합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프로그램의 취지나 이런 거는 어떤 한 사람의 컨설팅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힌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그래서 이게 가장 최근 편이었고 제가 그 전편도 찾아봤어요. 전편도 찾아봤는데 거기 네 군데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 카레, 아구찜, 중국집, 원테이블이라는 식당이 나왔는데 이 네 가지의 솔루션도 상당히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집을 기억을 못할까봐 그 집이랑 솔루션을 적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아구찜을 팔던 노부부의 음식점은 음식이 굉장히 맛있대요. 그래서 딱히 컨설팅을 해줄 만한 게 많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제 30년 동안 장사를 하고 또 해산물을 다루다 보니 약간 배인 냄새들이 있고 오래되다 보니 전선이나 배선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작업을 했죠. 이거는 제가 이 네 가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상당히 이거는 기억해둘 만한 메시지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영화를 보건, 물론 영화는 좀 내려놓고 보긴 하지만, 뭔가 콘텐츠를 볼 때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더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의 직업병이 돼버렸는데, 항상 남들한테 가르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의 외모를 최소화하는 꿈이라는 거죠. 나의 외모가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라. 내가 가진 훌륭한 점을 남들이 알아봐 줄 수 있게. 내가 너무너무 훌륭하면 굳이 이런 걸 안 따져도 돼요. 근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게 다시 리뉴얼하는 것. 이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제가 참 이거 흥미롭다라고 본 게 그 중국집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 고객들과 접점에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요리사로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시각과 고객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고객의 마음을 아는 것. 거기서는 이제 토핑을 10가지를 넣고 사람들이 고르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바로 조리를 해준다. 근데 이게 그 사람의 고집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고집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거를 주고 싶고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게 안 먹힐 것 같았는지 아니면 직접 느끼게 해주고 싶었었는지 10명의 미식가를 한 번에 보내서 직접 그 10개를 다 다르게 고르게 한 거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메뉴를 바꾸는데 처음 메뉴가 햄볶음밥이었어요. 그때 지적이 된 거죠. 햄볶음밥이 아니라 그냥 볶음밥으로 바꿔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햄볶음밥은 싸구려 같아. 그냥 볶음밥은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나의 방법과 나의 태도를 정하고 그리고 그게 정해졌으면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화술의 한 방향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특히나 제가 이제 연애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사람들 혹은 짧은 연애만 반복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처음에 엄청 잘해요. 간쓸게 다 빼주고 갑자기 막 이벤트하고 짜잔 이런 거 엄청 하는데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는 이유는 내가 스스로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가 기대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내가 상대한테 이벤트를 해주고 지금까지 안 해오던 걸 갑자기 뭔가를 하는 사람은 실은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배려일 수도 있지만 나는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한다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실은 심리를 잘 들여다보면 그게 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오래 못 가는, 처음에 엄청 잘하는데 연애가 오래 못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오피스 LPW님이 쌤 연애 많이 해보셨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거 기준점이 다를 테니까요. 네, 김희주마님이 당근을 또 올려주셨고 그래서 내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시도를 하되 그래서 상대한테 어떤 상황에서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내가 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범주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2만 명이 모인 스타디움에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고백을 한다. 끝내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고백 받는 사람은 쪽팔려요. 도망가고 싶어. 너무 싫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포츠인 당구를 여자친구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요. 내가 지금 막 밤에 자려고 누우면 공이 막 떠다니던 그 시절의 그 열정과 이런 중독성 있는 그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어. 여자친구를 당구장에 데려가. 그래서 이게 제 극단적인 예시지만 상대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죠. 골무식단 재연결봤는데 이렇게 연결되니 신기해요라고 올려주셨네요. 또 뭐가 있었죠? 원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원테이블 식당이었다가 나중에 원테이블 파티룸으로 아예 업종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컨셉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번뜩이는 유머가 없는데 난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행어를 따라한다? 이거는 말짱 꽝인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유쾌한 사람이 되면 돼요. 유머러스한 사람을 목표로 잡지 말고 유쾌한 사람을 목표로 잡거나 아니면 친절한 사람을 잡거나 아니면 진중한 사람을 잡거나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고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유머러스한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똑같이 하고 싶다. 저 사람만큼 유머러스하고 싶다. 쫓아가는 동안 실제로 나의 장점을 원하는 상대는 나를 놓치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가진 장점을 더 갈고 닦고 단점을 보완할 필요 있는데 굳이 안 되는 업종에서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장점들은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레집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미소를 지어라. 그리고 카레 향기를 동네에 풍겨라. 물론 그런 조언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그냥 모든 거의 기본인 것 같아요. 내가 미소를 지는 것 그리고 향기가 나는 것 이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게 아니라 어디서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쾌한 사람 좋아? 라고 올려주셨는데 유쾌한 사람 좋죠. 유쾌한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향기로운 사람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 뭐예요? 향수 뿌리는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향수를 뿌려도 향기로워지겠죠. 근데 그 사람의 향기라는 거는 실은 그 사람이 바라지 않는 배려를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바라는 배려를 하는 사람은 향기롭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바라지 않는 배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좀 향기롭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예시를 드는 건데 직장 내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변화를 알아보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처럼 느껴지죠.
내가 좋아하는 여직원 한 사람에게만 변화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복에 따라서는 뭐 관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복에 따라서는 조금 변태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향기로워 보이진 않죠. 그런 것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꼭 무언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향기로운 거죠. 그래야 이제 퍼져나가는 거니까요. 그게 한편으로 나의 평판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아니면 내가 진지한 사람의 컨셉이다. 그러면 진지함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나의 하나의 뭐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진지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있을 테니까요, 분명히.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얼굴을 웃고는 있지 않지만 미소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골목시장을 보면서 거기서 주는 컨설팅을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뭐 앞에 것까지 다 찾아보지는 않았고 실은 요즘에 이것저것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많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또 새로운 강의도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 골목식당 최근 편을 보고 좀 느끼는 바가 있었어요.